네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따라따라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는 현대미술을 소개해 주셨듯이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대놓고 따라해보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은 저는 이제 작업을 쭉 해온 작업자이고, 작업자인 저와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전혀 미술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우연히 저희와 합류해서 같이 지금까지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고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 화요일 날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모여서 단시간에 모여서 작업을 하고 흩어집니다. 그게 이제 벌써 5년이 지금 올해까지 5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5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퍼포먼스 작업이 많고 영상 작업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이제 매년 이제 3권, 한 권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권이 벌써 나왔고 또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보는 게 이제 아까워서 전시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화성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성 지역에서 전시를 2번 하고 작년에는 서울로 진출해서 서울에서 전시를 또 1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따라따라 프로젝트의 험난한 여정인데요. 작년에 전시를 서울에서 하면서 그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고 그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올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그 주제로 만들었는데 오늘 같이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전체 영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제 1분 안팎의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임은빈이고요. 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 한 분씩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 엄마 황선희입니다. 따라따라 멤버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어. 그쪽으로. 네, 저도 화성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조나정이고요. 부캐는 조나단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라따라 지금 제가 여기서 제일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도 한 5년, 저희가 만 5년, 횟수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일 여기서 올해 따라따라 활동을 같이 하게 된 이옥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윤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자리가 되게 떨리고 부담스럽거든요. 저 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희 얘기 귀담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화성에서 온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조영은이고요. 3년차, 올해로 3년차로 따라따라를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언제나 신입처럼 뭘 모르는 자세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다큐멘터리가 50분짜리인데 예고편이 2분 40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을 일단 보고 저희 소개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같이 보실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묻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그 강의를 듣다가 만난 분들이 우리도 저거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누가 얘기를 하셔서 너무 대놓고 작업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미술 수업이라면서 왜? 중간에 약간 위기? 그러니까 생각이나 준비 과정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가정주부잖아요. 낱낱이 까발려진 게 죄책감하고 하루를 빠진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성격이 또 까칠하잖아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못마땅한 그런 것들이 그때 우리 일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근데 안 맞는 거는 맞아. 정말 안 맞아. 그 결국에는 그래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나가게 되었죠. 포크니 작업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것도 미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끝나고요. 네. 보통 이런 분위기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를 이제 할 건데요. 저기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때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항상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활동을 했냐, 시작이 어떻게 했냐가 가장 이제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먼저 현대미술의 이해라는 그 강의를 듣다가 만난 분들이 그 강의가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서 우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셔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문빈 작가님의 두 번의 타협이 있었던 쌓기라는 작업을 보면서 우리도 저거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누가 얘기를 하셔서 해볼까 하는 게 시작이었는데 전부 이제 집에서 책을 천장같이 쌓은 거죠. 쌓아서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를 하다가 다른 작품도 이것도 따라해 볼 수 있겠는데 감히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따라하다가 이게 시작이 된 거죠. 따라따라 프로젝트는 현대미술 수업을 해주던 이문빈 작가랑 그 수업을 같이 듣던 수강생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건데 벌써 5년이 된 거죠. 다른 작가들을 또 공부하게 되고 또 다른 작가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 엄청 많이 했죠, 우리. 정말 안 거쳐간 작가님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안 따라하면 유명한 작가가 아니야. 저희가 아티스트 토크 할 때도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끔 작업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처음에 네. 수업가 현대미술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를 좀 더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해야 되겠죠? 그 처음에 저희 동네에 그 발달장애 부모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충동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서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 현대미술사밖에 없어가지고 그림은 또 잘 못 그려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건 그림 뭐 드로잉 이런 걸 하시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은 분이 모이셨고 또 의외로 이런 걸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그냥 재능 기부라 짧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제 스터디가 생기면서 저의 재능 기부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어지면서 하다가 이제 제 작품을 선생님 것도 보여줘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이거 뭐 우리도 하겠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러면 이거 재밌겠다 해서 그럼 집에 가서 각자 해보고 우리 사진을 이제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 계획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럼 이쯤 되면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이거 막 지금 이제 잔디밭을 도는 거는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브루스 나우만의 걷기로 만들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 롱의 네, 리차드 롱의 걷기로 만들어진 선인데 이제 저희는 여러 명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무한 선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이건 흉기라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 잡으라고 또. 잘 밀어줘요. 이거 너무. 아닌데요. 어떡해. 안 그래도 이거 80kg 어떡해. 프란시스 알리스의 작업을 따라했던 건데 이제 프란시스 알리스는 이거 좀 설명해 줄래요? 이 작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이게 제가 여기 3년 전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저기 나오시는 분 소개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럼 같이 하자. 그 도와주다가 보니까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밀게 됐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알리스가 뭐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밀면서 언니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거야? 그때 글쎄 뭐 육아의 어려움인가? 막 이랬거든요. 열심히 육아를 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우리는 그걸 막 처음에 들어갔던 거라 물론 그 전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저는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다가 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행동하는 즐거움을 처음 맛봐가지고 사실 한두 번 나오고서 아니면 안 가려고 그랬다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예술이란 것도 이제 퍼포먼스도 제일 싫어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니까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꼭 작가의 의미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구나. 내가 느끼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거를 처음 느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거 해보고 싶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싶고 되게 그렇게 됐었던 작품이에요. 여기서 이 작업을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선정 방식, 작품 선정 방식과 누가 작업을 할 거냐에 대한 선정 방식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고 지금 현대미술하고 가장 안 맞으시는 분인데 초기 멤버고 5년째 가장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진짜 여기서 영상을 보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저 작업은 사실 저 말하는 사람이 하기 법칙은 전날 저 작업을 선정할 때 그때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박이소 작가님 책으로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는 책으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박이소 작가님을 알게 됐고 그때 현대미술관에서 기억의 기록이었나요?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시를 그때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관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전시를 보면서 박이소 작가님의 저 작업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머릿속에 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80년대 작업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주부이니까 요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음식 쓰레기나 이런 거가 늘 조금 찔리는 부분의 한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작업이기에 되게 공감을 했고 이 작업 어떨까 했더니 바로 제가 뭐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뭐 일단은 하기로 했는데 전날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나도 단식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처럼 오래는 못했고 한 하루 정도 단식을 하고 공복 상태로 저 아침에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창피한 게 없더라고요. 네, 안 창피하더라고. 배고픈 그 공복의 기분이 전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저 밥통 끄는 소리와 함께 좀 묘하게 맞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작업이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작업할 때 사실 그 작가님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제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단식을 하면서 해보는 게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아침에 짜증 엄청 내셨거든요. 공복으로 오셔가지고. 또 저희가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오늘 못 오셔가지고요. 이거를 또 저희 멤버가 이 제닌 안토니의 터치라는 작업인데 이 바다 수평선이랑 외주를 맞추는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재밌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밀어주어서 접니다. 네. 이걸 6개월 연습하고 저희가 강릉 가서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저희가 그 3월달에 그 제니 안토니 터치를 하기로 했을 때 정말 그 줄부터 선정하는 과정이 재밌었어요. 어떤 줄을 하면 내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어떤 작품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포츠계의 핫한 슬랙라인을 알게 되고 슬랙라인에서 6월 달부터 화요일마다 오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두세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치인 제가 저 줄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환상적인 동해바다 강릉을 가서 저 수평선에 제가 터치되는 그 순간이 너무 제 인생사에서 하나예요. 정말 멋진 사진을 만들었고 영상을 작업해 주셨어요. 감상해 보세요. 네. 네. 저걸 말하는 슬랙라인. 슬랙라인. 줄 이름. 네. 저게 레저 용품이더라고요. 브랜드예요.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해변가에서. 네. 그래 한 번 더 틀으란 얘기죠? 네,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이 집 가면 여기 크게 여기. 네, 집 거실에.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1초짜리 영상인데요. 이날 130번 이상 올라갔었어요, 줄을. 그러니까 줄을 이제 처음부터 가는 거는 연습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고 욕심을 부리시고 해서 그래서 좋은 영상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긴 하는데 우리가
요 정도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워낙 핫했어가지고, 네, 다들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들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이제 작업을 해봤어요. 사실 정말 요만큼만 이렇게 딱 제가 그릴 때는 제가 그려놓고도 너무 못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다 개인 개성이 하나하나 들어갔는데 16개의 그림이 딱 이렇게 모였을 때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의 또 이제 새로운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걸 그리면서는 마지막까지 그림을 합쳐놓을 때까지도 의심했어요. 이거는 했을 때 좀 부끄러운 작품이 되겠구나.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따라따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작품 호크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지 기자나 이제 그런 나 인터뷰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이게 딱딱 맞는 게 너무 신기해. 이 지평선도 맞고 나무도 맞고 살짝 색감만 다를 뿐이지 진짜 한 작품 같아요. 부어서 하나 찍어줘요. 네, 너무 좋아요.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저희가 호크니 작품 선정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따라따라답게 A4 용지에 뽑은 사진을 12장을 놓고요. 앉아서 뒤로 지우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랜덤으로 그냥 이걸 뽑혀서 정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셨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저렇게 보시면은 딱 봐도 조금 쉬워 보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어떠신지 데이비드 호크니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보셨을 때 어때? 호크니 작품보다는 낫지 않나요? 저거는 12명이 그린 거거든요. 호크니는 한 분이 그린 거고 15명이 그린 건데 굉장히 조화롭지 않나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따라따라를 나타내는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 하나하나의 그림에 저희 member들의 각자의 똘끼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멋있죠? 네. 오케이. 한 점 한 점 다 각자가 가져가 있는. 네, 흩어졌네요. 이거는 이제 키스하넷의 자기 매장이라는 작업인데 이것도 저는 정말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저는 질러놓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정말 할까 하고 항상 걱정하는 건 저고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삽과 곡괭이를 이렇게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항상 이런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짧은데 한번 봐볼게요.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야, 근데 저건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데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야, 근데 저건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잘 가져왔다. 놀라지 않아요. 새 사람이에요. 들어가고 있어봐. 그래서 이 작업은 윤성 씨랑 여기 정은 씨랑 같이 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정말 새로운 감각을 많이 느꼈던 작업이었거든요. 다 땅에 한 번씩 들어가 봤고 굉장히 좋았어요. 땅속이 되게 시원하고 아늑하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거랑 또 반면에 또 다른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살아있는 사람 묻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냥 단순히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파질 때는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거 언제 사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파도 끝이 없었는데 결국 다 파지고 이제 저희 팀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한 삽 이렇게 흙으로 덮어갈 때 거의 이제 몸이 다 찼을 때는 되게 마음이 되게 오묘하면서 복잡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내가 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뭐지? 그래서 저 때 또 울었어요. 제가 울음당당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들이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나도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런 감정들이 툭툭 건드려 주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묻어본 경험도 처음 해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묻히는 경험도 처음 해봤고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음에 되게 존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력을 더 느끼고 그리고 더 느끼고 싶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기 사실 제 텃밭이거든요. 시에서 한 평씩 주셨어요. 근데 제가 저기 무 심어놨거든요. 근데 무랑 붓 다 뽑고서 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키스 안에서의 자기 매장이라서 이제 아티스트는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때쯤부터는 이제 뭔가를 따라한다기보다는 전 자꾸 이제 좀 변형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언니도 그렇고 이거 하신 분도 그렇고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니었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는 아티스트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아티스트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제 변형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품을 따라하면서 새로운 감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꾸 그런 욕구가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변형해보고 싶고 새로운 내 마음을 넣어보고 싶고 막 그런 재미를 한 번씩 42년 1년 동안 뭐 미술의 미자도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2, 3년 만에 이렇게 팍 빠져들 수가 있는지 지금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분은 공대 언니고요. 공대 출신이고 말레리치를 제일 싫어하고 항상 그 현대미술의 불만과 의심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작업을 통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셔서 그때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파줘야 되나요? 아니 스스로가 이렇게 파줘야 돼요. 네. 그때 저희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흙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찍고 막 달려가서 호미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네. 혹시 또 지난 영상 뭐 질문 없으세요? 이제 또 볼까요? 그 다음에는 그 브루스 나우만의 작업인데 설명이 같이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고 잘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이게 작업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이게 왜 어렵지라고 나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왜 이게 어려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장으로서 따라 프로젝트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거리가 또 생각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저 처음에 정말 이거 왜 하지?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 작가의 전체적인 작업들을 봐도 도저히 이걸 100%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가장 단순하게 따라 해보면서 그의 작업을 내가 한번 느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는 여러 명이서 각각의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같은 동작을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브루스 나우먼 작품은 이게 각각 하나의 동작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작품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 화면 안에 저희가 구성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런 브루스 나우먼이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해지지가 않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작가의 작품을 똑같이 따라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한 화면에 이 작가의 모든 이야기를 굉장히 구성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조화롭게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거 할 때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저거 하고 있을 때요. 우리를 보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사각형이 있는데 저 사각형 선을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되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집요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발만 보다가 이제 상대방에 있는 분의 발을 보니 박자가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려고 또 하다 보니 뭔가 더 어긋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대로 이대로 한번 그냥 둬보자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봤는데 그것 또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꼭 굳이 작가가 했었던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대로 이대로 풀어가다 보면은 이것 또한 우리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상품이 있고 저희 책을 저희 그 에코백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책이 인원수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질러보시길. 네. 잠깐만요. 저는 현대미술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게 다 어렵다고 했거든요. 선이는 왜? 우리의 황선희 씨는 현대미술이 어렵지 않을까요? 선이는 왜 현대미술이 어렵지 않을까요? 네. 맞추는 거. 네. 돈이 안 들어서. 아쉽네요. 땡. 따라하기 쉬워서. 따라하기 쉬워서 접근 땡.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뱉으세요. 이거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큰 세상 풍파를 세상 풍파를 맞았다. 세상 같지 않았어요? 저 평탄합니다. 이분에게 조금 모욕적인 언사가 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맞춰야 되는데. 책이 많은데. 이분에게 조금 힌트. 모욕적인 힌트. 바보라서. 정답. 풀어주세요. 몰라서. 저는 현대미술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요. 생각이 짧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보는 거로만 그렸지 내가 왜 안 보고 그릴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공간 개념을 바꾼 루치오 폰타나도 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것도 별거 아닌데 뭐 그냥 뚫고 나서 내만의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건데. 현대미술 솔직히 작가들의 모든 마인드를 모든 생각을 제가 다 담을 수 없죠. 근데 내 기준 안에서 배운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조금씩 알게 된 거 그거로 하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자. 밀고 걷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음악이 막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정말 되게 쉬웠어요, 다들. 근데 그 이후에 밀려오는 저의 그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다고. 당연히 있죠. 부끄러움은 당연히 있고. 근데 진짜 계속 부족한데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이렇게 얕은 지식으로 쉽게 접근해서 재밌게 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흥겹게 했으면 그 기운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제 걸로. 이거는 루치오 폰타나 클래식. 마음이 아파. 훼손한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정말 생각이 짧다는 것은 솔직히 무는 아니에요. 제가 무식은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작가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저희가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시작을 재미있게 시작하고 그거를 해보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게 있고 제가 얻어가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면서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후회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솔직히 조금 더 개념 있게 좀 접했으면 더 많은 거를 알아갈 텐데 근데 부족한 건 또 부족한 대로 다음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거,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저한테는 현대미술이 재밌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을 써야지. 아, 네. 책을 선물. 지금요? 아, 네. 끝나고 꼭 드리겠습니다. 아, 드릴까 봐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작업을 보면 저희는 불만합창단 아세요? 혹시 그 불만합창단이 세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냥 각자의 불만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작곡하고 합창 연습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팀인데요. 우리도 그거를 따라해보자 해서 또 저희 팀에 저때 당시 작곡하는 친구가 저희 그 해에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불만합창단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를 거의 스파르타로 훈련을 시켜서 네, 합창 연습을 거의 1년 동안 해서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앞부분만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궁금하신 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맛집에 가면 왜 맛이 없냐 반항하고 싶은데 기본 10만 원 매년 여름 휴가는 시댁 슈퍼 그게 휴가냐 이 작업은 저희 조나정 씨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작업이라 네, 나정 씨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굉장한 포부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얀 보르만의 디스 패치워크였나? 네. 그거였는데 전쟁이나 테러, 지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폐허가 되거나 그런 곳을 찾아가서 저희가 큰 건물을 공사할 수는 없고 레고로 작은 구멍 같은 것을 메꿔주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화성에 가서 했는데 저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은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로서 좀 더 발전적인 사회적 프로젝트로 해야 되겠다. 사실 얀보르만 자체가 아까 지도에도 나왔지만 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SNS로 답도 받았어요. 응원한다. 다음에 같이 작업하자.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고 저희가 좀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면 꼭 저희 나라의 얀부르크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마음을 항상 멤버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멤버들이 하겠죠, 같이. 다음에 서울에 이쪽에 올 때 연락 드릴게요. 같이 레고 작업 해주세요. 네. 따라따라는 사실 따라하기에서 따라를 2번 따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따라따라의 본질은 따라보다 하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사람은 그 행동하는 거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따라따라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항상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되게 새롭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따라 한다고 해도 복제품 만들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걸 좀 따라 해보면서 이게 뭔지 좀 알아보자, 이거에 포인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모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퀄리티고 사실은. 얀보르만 작업도 받고, 저희가 얀보르한테 DM을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다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저희 멤버 중에 그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셔서 저희 국제부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영어 번역 일은 그분이 다 해서 이렇게 DM도 보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리네샤트의 작업 보실게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생각하면 머리 아픈 거, 그리고 당장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자체가, 내 마음이 뭔가 충만해지고 좀 더 오늘보다 내일은 발전되고 나은 그런 생각과 나로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다움, 그리고 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리네샤트 작가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이란 여성 작가예요. 이란의 그런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관습적이나 구조적인 게 여성들이나 아이들, 약자들이 굉장히 억압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차별당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랑도 약간 비슷하다고도 보는데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란 쪽이 좀 더 강하고 심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의 그냥 여성이에요. 여성이지만 히잡을 쓰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여성의 모습이 아닌 총을 들고 있는 전사도 될 수 있고 영웅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쓴 메시지들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저항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선수 보호처럼. 그러니까 얼굴에 썼던 침묵의 저항은 나는 결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이거는 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다짐, 선언적인 그런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총을 들고 있는 거는, 그거는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겠다, 그런 글을 썼었는데, 그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게 맞는 건 줄 알았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이제 남편이 우선순위, 그리고 아이들이 우선순위, 그렇게 두고 저를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닥에 쓴 메시지는 나는 노래방에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상처받았던 어떤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잘했어.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요? 나도 무서워.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이제 반어적인 문장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첫 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페미니스트 작가에게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거는 우리가 모르겠다. 나 그렇게는 못 바뀔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거를 내가 다시 각성하고 내 자신을 변화하긴 힘들 것 같다라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지금 이제 3년, 4년 차 됐을 때는 이제 멤버들이 이런 이제 작업들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저희가 남장을 했는데 그 에나 멘디에타의 그 털 옮겨 심기라는 작업을 보면서 그냥 저희는 그냥 수염이 궁금했었던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남장을 하고 사진 찍을까? 이렇게 했던 건데 이때 그 좀 여성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서로를 평소 같으면 이런 저희 안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에너지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본인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를 한편으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따라따라 모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안규철 선생님의 구른 자전거 따라하기를 했는데 그때 전시장에 안규철 선생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셨는데 그때 이제 이 작업을 했던 정은 씨가 도망갔었던 원래 작가를 보고 이유도 모른 채 도망갔었던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려고. 저는 뭐 이렇게 미술을 하는 뭐 큰 뭐 이유도 없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재미를 우리 가족한테도 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나 아들들한테나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걸 느꼈거든요. 뭔가 인생의 재미가 좀 더 있어졌달까? 근데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제 동탄 신도시인데 신도시는 살짝 이렇게 좀 편리하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좀 재미가 좀 되게 규격화돼 있고 일상적이게 비슷비슷하게 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안규철 선생님 작품을 처음 따라하고 싶었다고 했던 거는 이런 약간 신도시 안에서 이게 일탈? 살짝 재미?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내 동네 사람들한테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 재미를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걸 따라하게 됐는데 저 진짜 부끄러움 많은데 저 등으로 다 가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너무 보면서 애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또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또 이게 다 저의 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나도 좀 다가간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점이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었던 날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파란 하늘을 한 달에 보는 날이 한두 번? 그 정도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 자전거, 이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되고 해소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시를 드디어 서울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고 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 작품은 신디 셔먼의 그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사진 작업이었는데요. 저희는 어디 가면 예술가가 아니에요 이러면 예술가라고 하고 우리 예술가예요 이러면 니는 예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사이에 낀 사람들이라 아티스트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작업을 이제 포스터 사진으로 썼었고요.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작년 175 갤러리에서 했었던 전시가 굉장히 사적인 위기였어요. 그때 아티스트 토크를 못 간 게 김장을 해서 못 갔어요. 아티스트 토크 때는 죄책감하고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아이들 케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또 현실적으로 딱 와닿잖아요. 주부니까. 근데 하필 장소가 저희 고모집 앞인 거예요. 통인시장 175 갤러리. 그날이 주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시회가 서울에서 하는 거였고, 근데 저희 사는 데는 화성이고, 그래서 화성에서 주말에 서울까지 이렇게 가야 되면 1시간도 안 되는 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집을 비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1시간인데 심리적으로는 10년인지 뭐 2년인지 뭐 이런.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놈의 밥이 문제였죠. 그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내 지역 안에서는 그래. 근데 언니 지역, 고모 지역 앞에까지 가서 내가 너무 즐겁게 사는 거를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뭐 카레도 한솥, 김밥도 다 싸놓고 뭐 전날 했던 이제 갈비찜도 베란다에 딱 놓고 그리고 이렇게 먹어라. 밥도 뭐 한솥 해놓고. 제가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비위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간 하루하루 미션처럼 어떤 집안일이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해놓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175 갤러리 전시회를 가는 날 이제 완벽하게 모든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후련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이게 미술이 아티스트 얼마나 무슨 말을 하려고 사투리 쓰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먹을 게 없다니. 그러니까는 좀 먹을 게 없다는 것보다는 그냥 주말 저녁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 없는 게 조금 싫었던 생각이 들었겠죠. 일단 화성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을 벗어난 다른 곳에 가서 저의 개인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못마땅함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주말에는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평일에 했으면 이제 주말은 나를 좀 케어해줘 또 부족할 판에 너는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 그게 평생에 몇 번 있겠어요, 제 삶에. 근데 그 기회마저도 참 억울해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서로 서운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나갈 때 큰 소리가 오가게 되고 저는 서운함과 그리고 많은 억울함과 울컥함을 갖고 집을 나가게 되었죠.
네. 이제 저희가 봐야 할 영상들은 다 봤고 이제 저희 오늘의 주제가 험난한 여정이라서 이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각자의 개인 사적인 위기와 이 아티스트 토크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부터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아티스트 토크의 모든 이유는 맞추기 힘드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왜 못 왔을까요? 아이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 네. 그런 이유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아티스트 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전시를 하면서. 네, 저희가 포스터도 저희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티스트 분들 많이 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티스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대 전공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때 아티스트 토크 한 2시간 넘게 다들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시고 막 이야기를 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오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성에서 서울로 주말 토요일에 1시간 거리인 서울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아티스트 토크의 모든 게 이야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뒷얘기 어떠세요? 뭔가 먹먹하기도 하고 약간 살짝 좀 그랬어요 뭔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남자분이시고 결혼을 안 하셨죠? 엄마가 생각나기도 하고. 쥐어 짜시는 느낌이 나네요. 경험은 없지만 네 저희 집이 생각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디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은 정말 쉬운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조금 네 거시기 하네요. 오늘도 서울이네요. 그죠? 175 갤러리에 연이어서 인사미술 공간에 오기까지도 오늘도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에요. 저희는 오늘 저에게는 또 다른 여정에 하면서 험난한 걸 경험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퀴즈 내면 못 맞히실 거예요. 저는 오늘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날 이 공간에 있습니다. 제 아들의 생일이고요. 그 생일을 포기하고 여기로 오기까지 제가 정말 그 175 갤러리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많은 의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성이 아닌 서울로 나들이 나와서 저희 했던 거를 보여주고 함께 토크할 수 있는 이 시간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고 오늘도 무언가를 포기하고 여기 왔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험난한 여정 아니었어요. 멋지죠?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남편이 제가 하는 취미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고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취미가 현대미술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재수없다 그럴까봐. 그래서 좀 저만의 은밀한 사생활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를 거야. 사실 공부 안 하면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인터뷰하느라고 뭐 하다가 저희 아이가 옆에 인터뷰할 때 있었고 집에서 뭐 진행하고 하니까 근데 의외로 아이가 선생님이 좀 아이의 인터뷰를 딴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좋아하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벽을 쌓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사실 작년에 175 갤러리 때는 밥을 제가 식사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왔는데 그때 토요일날 남편이 또 출근을 했었으니까 그게 또 서로에 대한 예의고 또 일하고 와서 식사를 좀 챙겨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또 아이들이랑 먹을 걸 다 해놓고 오긴 했는데 사실 뭐 이제 남편도 일을 하니까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좀 생각을 바꾼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해준 거예요. 저의 삐뚤어진 사랑이 그들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준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남편은 요리를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간에 그 있었던 일을 뭐 얘기하기 너무 긴데 되게 막 남편을 좀 좋은 말로 여보 제가 없으면 이 다음에 큰일 나요. 혼자 밥도 못 먹는다고. 요즘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더 오래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요리를 그런 맥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행히 또 남편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안 줬던 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오늘도 조금 준비는 해놓긴 했는데 오늘은 아마 본인이 좀 챙겨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재발등을 찍은 것은 너무 어질러. 진짜. 네, 너무 어지르는 거. 요리까지는 좋은데 그런 걸 깔끔하게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서 청소를 이제 가르칠까 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그런 계기로 인해서 약간씩의 저희 생활에 조금 변화는 좀 가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생각을 미리 안 하고 시도를 안 해본 것들 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안 해봤던 게 살짝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어제 엄마 내일 엄마 타임이야 엄마의 날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부캐 같은 본캐로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엄마 이윤성은 부캐 같은 본캐인데 그러면 너희 엄마는 뭐야? 그랬더니 본캐 같은 부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이 말이 저녁에 자기 전에도 계속 맴돌고 지금 이렇게 차 안에서 오면서도 계속 맴돌았고 지금도 이제 이걸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서도 계속 맴돌 것 같고 아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언젠가는 저와 같이 엄마가 될 거고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슷한 차별과 어떤 억울함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니까 미리 대비를 해주고 그리고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험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험난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집을 비우다 보면은 아침부터 굉장히 바빠요. 이제 아이들 식사 준비나 여러모로 이제 이것저것 챙길 일이 많아서 굉장히 바쁜데 사실 이런 말씀을 살짝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뭐 대단한 거라고 저희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재밌게 노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에서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을 바꾸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처럼 가볍게 다가가고 또 쉽게 누구나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도 우리라고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역할들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저희가 주부라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여러모로 이제 이런저런 걸림돌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험난하진 않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전 미술을 정말 잘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한테 아이 그게 진짜 미술의 매력이 딱 느껴보면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거를 이렇게 딱 집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처음에 다큐를 이걸로 이런 내용으로 하신다고 해서 처음 봤을 때 나는 시큰둥했거든. 마음속으로는 이걸 누가 주부들밖에 아니 이런 걸 생각하지 아마 20대, 30대, 40대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할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우리가 겪었던 그 큰 여정이 너무 사소해서 이걸 누가 봐주겠냐고 란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라는 게 되게 존경이 드는 게 그게 사소하게 지나쳤던 것들 그냥 모르고 아무 생각 안 했던 것들을 또 어떻게 그거를 또 보시고 그거를 또 어떤 작품으로서 대화를 일반 사람들한테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제는 전혀 몰랐던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와 막 모든 미술가들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가 이제 해가 계속 바뀌면서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는데 모여서 활동하면 너무 재밌는데 다들 나는 전업주부고 일도 안 하는데 이런 취미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눈치를 보니까 제가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눈치 보고 내가 무슨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처럼 맨날 모여서 그냥 한두 시간 공부하고 놀고 뭐 이런 건데 제가 너무 불편해서 이 불편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거를 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정말 사소하게 뭐 다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정말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소해 보이는지 아니면 충격적인지. 사실 20대들은 이걸 보고 충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단 말이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남들 다 하는 거 이렇게 취미생활까지 하면서 투정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은데 네 혹시 해주실 분 있나요? 네.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20년 지금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정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되게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현재와 실제 현재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간극 때문에 좀 무서웠던 지점이 있었고 그냥 내 이름 석자 대신에 사실은 누구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들 때문에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전에 사실 여자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이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모든 억압들 안에서 어쨌든 이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을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그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되게 원론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치유의 힘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힐링이고 치유고 되게 흔한 말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이름 석자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이키는 어떤 힐링, 치유의 그런 시간으로서 혹은 역할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기를 계속 생각했거든요. becoming. 선생님들의 작업이 처음에는 이제 무턱대고 뭔가를 따라하고 누군가 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되기 안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었고 편할 수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좀 그런 요소에서 좀 어떻게 말하자면은 덜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꾸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다른 모습으로 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예술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되기가 결국은 나 되기? 내가 되기의 과정들인 것 같아서 너무 좀 울림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왜냐면 저도 예술을 몰라요. 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뭐가 되게 좋으면은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더 못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처음에는 진짜 디제잉 같은 게 너무 재밌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쉽게. 근데 점점 재밌고 욕심이 나니까 정말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그냥 쉽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내가 막 이렇게 보여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순간 혹은 정말 겁나는 순간 약간 조금 주춤하게 되는 순간들이 왔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험난할 수도 있겠다. 어떤 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혹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여정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다양한 어떤 합의의 과정들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나와의 합의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합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협의하면서 극복해 나갈 예정을 하고 계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일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엔 재밌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미술을 접하는 방식이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관람하고 이 정도에서 그쳤던 사람인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퍼포먼스를 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 맞아도 5년째 하고 있겠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너무 이렇게 재밌자고 시작한 일인데 점점 일이 커지고 자꾸 뭐 토크를 하러 나오라 하고 막 이런 순간이 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예술을 정말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감히 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가 사실은 너무 두렵고 곤란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딱 제 심정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불편하시진 않을까. 뭐 작가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누가 되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은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좀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만할까 나는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선생님이랑 술 한잔 마시면서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작업을 할 때 애쓰게 되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재미없어지려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해, 그러니까 다음 해를 기약 못하고 이게 5년째가 온 거예요. 5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면 또 그 다음에 뭐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또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뭘 결과물을 또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된 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일치로 전시를 하면서 다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그냥 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진짜 아무 지원금도 받지 말고 우리 10,000원씩 모아가지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놀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렇게 놀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었고 정리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정 씨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나가겠다는 포부가 있고,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못해.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좀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단 올해 하지 못했던 놀이를 내년에는 우리가 그래도 한 해 다시 쉬면서 이제 막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싶으신 거예요. 맨날 길거리 나가서 이런 것만 하니까 미술을 나한테 그림 배우러 오셨다가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하고 또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 계획에 대해서. 내년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생존에 있으면 다 어디선가 화성에서 모여 있어서 함께 이렇게 또 다른 친목을 도모하면서 취미 생활의 연장 깊이가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을 예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을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더 재밌어요. 알고 가는 것보다 모르고 가는 게 재밌어요. 네. 할래요? 내년 저는 옥자쌤 얘기할 때 막 소름이 돋았어요. 너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한편으로 마음 그만둬야지 맨날 이렇게 다짐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렵다고 안 갈 것인가. 그렇다고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여든 먹고 죽을 때 진짜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때 멈췄을까. 그래서 아직도 계속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솔직히는 뭐 너무 두려움이 커요. 이거 오는 것도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작가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들은 이런 위기가 오잖아요. 이까지 것 내가 그만둔다 진짜. 이거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제약이 굉장히 많은 작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마다 어떤 용기로 어떤 계기로 무엇이 나를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이것에 끌리는 건지 저는 그런 매력이 되게 궁금해요. 저희는 비전문가잖아요. 전공하지 않은 그냥 주류들이 취미 삼아 하는 거고 겁 없이 하는 거니까 하는데 정말 전문가들은 그동안 배운 거를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놓지 못하는 매력은 뭔가요?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제 국악을 전공했어요. 이제 조각을 전공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각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긍정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쪽이랑 영 관계가 먼 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좀 오랜 시간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미술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가족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족들하고의 어떻게 관계가 들어갔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는 부분을 딱 이렇게 접어버리고 그냥 다시 이 세계로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이해를 못 하셨어요. 모두가 반대를 했고 왜 그만두느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만두냐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가족한테 이제 너가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왕따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서 제가 지내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냥 그 분들한테 저희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이해를 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건 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태어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다시 올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전에 그 은빈 작가랑 술을 한 잔 먹다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미술 프로젝트에서 이제 공모를 하는데
예,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같이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형물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냈는데 이상하게 모든 조형물 부분에서는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티 아트라고 하죠. 그 일반인 분들과 함께 미술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당선이 돼가지고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이문 작가랑 왜 이런 부분도 지금 왜 이쪽으로 자꾸만 가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조형물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는 뚝뚝 떨어져 있는 그 이해하지도 못하는 조형물 너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대중이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쫓겨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온 이유가 도대체 얘가 나를 그렇게 혼낸 그러한 컴퓨터 아트가 도대체 그리고 일반인들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지금 사실 이제 제가 그 프로젝트 하나를 맡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인들에게 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구상 중이에요. 도대체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일반인도 모두 할 수 있는 거, 블링블링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구상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 저렇게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하면서 그거를 따라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어찌됐건 마주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오늘 온 게 전에 이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싸우고 혼이 나서 오게 됐지만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다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타에서 영상 짧게 본 그 인상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러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이제 이후에 계속 어떤 작가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속에서 계속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현대미술이란 단어는 너무 무겁고 뭐가 이렇게 얹힌 것 같이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쉽게 그냥 그러니까 너무 그 단어 자체의 감정이 되게 그냥 좋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고 좋았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나오지만 그거를 사실 저거랑 다른 걸 뭘 해야 되지라는 그 생각에 오히려 더 좀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그렇게 좀 저걸 즐길 줄 몰랐는데, 프란시스 알리스 작업 같은 경우도 사실 얼음 하나 사서 밀어보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걸 한번 해본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었지만 그거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이렇게 참 좋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또 한 가지는 잠시만요.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참 현대미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워하지만, 그리고 저도 전시 보러 가면은 너무 힘겨워가지고 전시를 잘 안 보게 되거든요. 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미술이 뭐 소유물이나 아니면 그거를 감상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느껴지는 건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시장에서 영상을 틀고 사진을 틀고 그거를 그냥 감상만 했을 때 올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라는 장르가
이렇게 단지 그냥 감상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서 네, 그 부분도 참 좋았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그래서 서울로 전시를 끌고 왔어요. 저도 작업하는 입장에서 이제 멤버들이 이게 활동을 보거나 질문을 듣거나 하면은 되게 뜨끔한 거예요. 제가 작업을 내가 이렇게 구리게 하고 있었구나. 그런 뜨끔함과 또 통쾌함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티스트한테 좀 보여주고 공감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성취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옥자 쌤은 처음부터 계속 5년씩 계속 이어서 하시고 다른 쌤은 뭐 3년 전에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멤버가 들어오는 과정이 뭐 그냥 이렇게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그 협동조합의 그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셨다고 했는데 계속 그게 기점이 돼서 이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 어머니도 이제 무슨 주민센터 이런 데서 그림 같은 걸 이제 배우시는데 사실 현대미술이 약간 소모적으로 그러니까 대중한테 다가간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뭔가 교양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뭐 그림을 따라 그린다거나 뭐 인문학이면 뭐 그럴듯한 소리를 뭐 그냥 앞에 가서 강사가 하고 듣는다거나 뭐 현대미술사 강의를 한다거나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걸 들었을 때 아 진짜 우리 엄마를 보내야겠다 저로. 우리 엄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이거를 이런 어떤 이렇게 뭐 교육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 모임의 어떤 모델을 뭔가 다른 곳에서 네, 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 요청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론이랑 실기를 같이 하는 수업을 커리큘럼을 만들었었어요 친구랑. 근데 그게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직접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의외로 너무 없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이후로 붓을 잡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현대미술 너무 이상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질문 협동조합. 그거는 저희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전시를 하니까 전시를 보고 들어오셨고요. 저분은 그다음에 또 친구 따라오셨고요. 뭐 이렇게 그 정도예요. 그 따라따라 프로젝트의 활동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마음 안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정말 예술로 접근하는 어떤 경로 혹은 문턱을 확 낮추고 경로를 짧게 했다. 그리고 그게 창작자뿐 아니라 수용자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그 캐릭터 안에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캐릭터가 유행이잖아요. 부캐도 있고 본캐도 있는데 그 다양한 캐릭터들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